좀 더 당근을 주면서 너 잘하지 않니? 그러니까 이 먹는 게 문제니까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터지는 날이 오겠지. 완전히 맞아떨어지기 어렵잖아요. 안녕하세요, 진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2022년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은 제가 어른이 된 후로 경제활동 인구가 된 후로 가장 의미 있는 한 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빠르게 한번 회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에 어떤 목표를 독립으로 삼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키워드가 2022년에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2022년에는 내가 독립을 한 만큼 뭔가 새로운 경험들을 쌓아서 소기의 성과라도 내보자. 그런 약간의 진척을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에서 2022년의 키워드를 진척이라고 삼았습니다. 이런 키워드 아래에서 제가 작은 성과들을 내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블로그에 연초에 제 계획을 공개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를 공지로 만들어서 굳이 계획 7가지라고 선언을 했던 이유는 선언의 힘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두면 내가 지키겠지, 민망해서라도 지키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브런치, 블로그, 내 집 마련 에세이 출판, 부동산 공부, 다이어트는 못했어요. 스포를 하자면 다이어트는 완전 실패했습니다. 네, 그렇고 일단 내용을 한번 보시죠. 저는 막 엄청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서 사는 스타일은 원래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늘 주어진 길을 잘 살아왔고 그 안에서 늘 최선을 다해서 그때그때 내가 이걸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닥치는 대로 해내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한 해 한 해를 알차게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원이 되고 나서는 그게 좀 어려웠죠. 그래서 내가 계획을 세우지 않고 생각을 하지 않고 살다 보면 그냥 흘러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계획을 좀 세웠었고요. 브런치의 글 주 2, 3회 연재, 이 2라는 숫자도 사실 저에게 어느 정도는 허용치를 준 거였는데 주 3회 연재를 다 했고요. 사실 내 집 마련에 대한 이야기로 제가 브런치 작가 신청을 했었고 그 이야기가 꽤나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 말고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자기 개발에 대한 이야기, 저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한 이야기, 저의 철학들을 글로 쓰다 보니 주 3회 연재가 가능하더라고요. 쓰다 보면 뭔가 되겠죠? 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 말이 정말 맞았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1200명을 달성하는 게 목표라고 해놨는데 지금 구독자 몇 명인지 볼까요? 구독자가 1222명입니다. 그래서 1200명을 달성을 했고 사실 못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되어 있네요. 꾸준함의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중에서도 좀 인기를 끄는 글이 있긴 해요. 그래서 그런 글들이 10명씩, 20명씩 구독자들을 모아줬기 때문에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터지는 것들이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또 그런 맥락에서 제가 유튜브도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터지는 날이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의 이야기를 다만 진솔하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된 책 출판하기가 있네요. 요거는 제가 2021년 11월에 계약을 하게 되면서 무사히 출판을 하자. 6, 7월쯤에 책이 나오려고 했었는데 5월에 출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소재로도 하나 더 출판 계약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출판 계약이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글을 꾸준히 쓰고 있으니까 제가 문을 두드리다 보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블로그는 꾸준하게 포스팅 하겠다 라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제가 6월 달까지는 매일매일 포스팅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느낀 것이 내가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지 라는 생각 때문에 자기 검열을 엄청 열심히 하더라 라는 거였고 대충이라도 흘러가는 것이라도 좀 꾸준히 포스팅을 해보려고 했는데 안정적인 일 방문자 수 500명은 그때는 당연히 달성을 했었고 지금은 제가 다른 것들에 신경을 많이 기울이다 보니까 방문자 수가 많이 빠졌고 또 저의 어떤 콘텐츠의 특성상 맛집이라든지 검색어 유입이 많은 장르는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달성을 못했지만 아쉽지는 않다 하고 광고는 받았었으니까 됐고요. 광고를 받고 싶었던 이유는 내 콘텐츠가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해주는 제3자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는
내 심지를 갖고 콘텐츠 발행을 하고 있는 게 맞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부동산 공부하고 브리니 블로그 운영하기. 이것도 블로그랑 같은 맥락이었는데 브리니 블로그를 운영할 만큼 부동산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열성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게 저의 정체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꾸준히 할 동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하다가 접었다. 하지만 부동산 공부는 꾸준히 당연히 하고 있고 내가 뭘 봐야 하는지 앞으로 어떤 집에 가고 싶은지 알아두는 것 정도는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다이어트는 죄송할 건 없지. 내가 내 목표 달성 못했는데 죄송할 게 뭐가 있어. 다이어트는 제가 운동은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식단 조절을 전혀 하지 못했다. 네, 그런 게 있었고 소설 쓰는 법 배우기. 이거는 못해서 너무너무 아쉬운 부분이고 2023년에는 꼭 해내고 싶은 제가 글을 쓰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뭔가 저의 어떤 삶에 대한 철학이라든지 그런 거를 담을 수 있는 글을 쓰고 싶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형식이라는 건 있을 것 같아서 그거를 배워보고 싶습니다. 아침 6시 반에 일어나기. 이거는 뭐 의지를 가지면 하는 거니까 됐고 중간중간에 블로그를 통해서 회고를 올리기도 했었고 제가 그냥 혼자서 적은 것들도 있었는데요. 올해에는 뭔가 진척을 이뤄내겠다라는 그 키워드를 삼았다고 했잖아요. 이런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느냐를 조금 적어놨었네요. 이거는 제가 이제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더 나은 제가 되기 위해서 올해 좀 신경 써야 할 것은 너무 멀리 너무 높이 보지 않는 것. 저는 꿈은 멀리 있게 높게 세우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고 또 스스로를 계속 압박을 하더라고요. 저는 스스로에게 당근보다는 채찍질을 잘 가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좀 더 당근을 주면서 너 잘하지 않니? 네가 지금 하는 것도 충분히 잘하고 있지 않니? 이렇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에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을 좀 더 큰 관점에서 생각하기라고 적어두었는데 블로그는 블로그대로, 브런치는 브런치대로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는 또 제각각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 그거를 지금은 이제 브런치에 쓴 글을 유튜브에 좀 활용을 하는 식으로 또 블로그에 일상 기록을 하고 또 브이로그라는 컨텐츠로 유튜브에 띄우는 걸로 이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브이로그도 하고 그냥 말로 전달하는 영상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을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실상 제가 그렇게 살지는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브이로그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 제가 열심히 산다는 증거 정도는 되겠죠. 그리고 저는 회사원이기 때문에 회사 일은 기본적으로 열심히 할 거다 이야기를 했고요. 이거는 당연히 지키는 부분이고 굳이 좋은 딸 되기, 좋은 여자친구 되기 등의 목표를 세우지 않았다. 제가 바로 서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사람이 될 거라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두었는데 틀린 말 없는 것 같고요. 저도 제가 스스로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살다 보니까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제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막 털어놓는다든지 털어놓는 건 괜찮지. 털어놓는 건 괜찮은데 감정의 전이를 일으킬 정도로 뭔가 그렇게 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제가 노션 말고 굿노트에 좀 적어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연초에 세웠던 계획이라든지 목표가 중간에 수정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9월 말쯤에 했던 회고를 통해서 어떻게 수정이 되었는지를 좀 볼 수 있고요. 브런치는 원래 공모전 입상, 출간 계약 이런 것들을 계획으로 세웠는데 이게 제 계획과 완전히 맞아떨어지기 어렵잖아요. 제가 입상을 결정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계약을 결정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꾸준히 좋은 글을 쓰기 그걸로 목표를 세웠고 구독자라는 대표되는 그런 수치 제가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하나의 수치가 구독자 수일 것 같아서 그걸로 구독자 1200명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네. 9월 말에 900명이었는데 3개월이 안 되는 2달 정도 지난 시점에 300명이 늘었네요. 많이 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책 출판은 제가 출판을 하면서 예전 영상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 책을 기획해주고 편집해주고 알아봐주신 대리님께 저는 정말 감사했기 때문에 그분이 회사에서 욕먹지 않도록 가능한 홍보 방식을 제 스스로도 동원하고 출판사에서 알아봐 주시는 것도 최대한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잘했다고 생각하고 사실 제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책 홍보를 하는 게 생각보다 민망하더라고요. 그랬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제가 만들 수 있는 컨텐츠들을 만들었고 제 책은 2030의 내 집 마련 에세이니까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와중에도 제가 생각을 했던 것들, 저의 삶에 대한 태도,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해나가야 되겠다. 가능한 시나리오를 찾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해야겠다 라는 생각들이 잘 담겨있기 때문에 책도 셀프 추천해봅니다. 그리고 종이책 기준 판매 부수 1,500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다이어트, 그러니까 이 먹는 게 문제니까 저는 이 모든 열심히 사는 것들로부터 오는 스스로에 대한 어떤 말도 똑바로 안 나와. 제가 열심히 살면서 행복하지만 그게 결코 힘들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차라리 힘들게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 자체가 저에게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건데 그런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다 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도 다이어트를 잘 해보겠다라는 말씀을 감히 못 드리긴 하겠고 운동은 열심히 했다. 다이어트는 못했다. 운동은 저의 아주 좋은 긍정적인 습관이 되었습니다. 빅시스 100일 챌린지를 제가 한 75%? 80% 정도 하다가 다른 운동들을 하면서 이건 중단이 되었던 부분이고요. 최종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최종 점검이 될 거고요. 브런치 공모전 출품은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100%로 바꿔주겠습니다. 만족도도 있고 제가 스스로 평가하기에 이건 내가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다 셀프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저는 만족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잘 했고 출간 계약 뭐 알 수 없지. 넘어가고요. 책 출판 잘했고 그리고 1방문자 수 안정적 500명 이건 제가 중간에 선택적으로 포기를 했죠. 다이어트 왕 못했고 전반적으로 저는 만족하고요. 15개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면 성취율이 그렇게 좋진 않네요. 제가 지금 보여드릴 페이지는 제가 1년 동안 뭘 했지? 라는 거를 돌아보면서 계획을 세운 거 말고도 저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 신경을 썼던 것들 또는 의외의 경험들 이런 것들을 정리해둔 거였어요. 일단 뭐 이렇게 쫓아다녔는지 모르겠지만 강연을 많이 들었습니다. 교보문고 명강의 빅10이었나? 네, 그 프로그램이 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광화문에 2번 정도 가서 강연을 들었었고요. 최인아 책방이 설릉점에 있어요. 그래서 북토크를 들으러 2번 갔었는데 2번 다 너무 좋았습니다. 포린 세미나도 저는 이 무빙워터님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행복하게 사시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분의 강의가 굉장히 좋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고 뭐 원더월이라든지 클래스 101이라든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인구 경제연구소 아시죠? 전인구 님이 청춘 강의를 여셨어요. 세븐이라는 강의였고 거기에 가서도 열심히 사는 다른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자극도 받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집에 살고 싶을 뿐이야 를 출간을 했고요. 유튜브 주 1회 이상 영상 업로드를 했습니다. 구독자가 5,000명이 되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기대하고 오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열심히 사는 모습, 저의 철학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기대하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 이야기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저의 일상에서 진짜 큰 변화를 주신 거예요. 브런치 주 3회 꾸준히 글 올리기 잘 했고 구독자 1200명 달성했고요. 인클이라는 인생 이마 클래스라는 강의 플랫폼이 있습니다. 요거는 40대, 50대를 위한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꿈꿀지, 어떻게 계획을 세우면 좋을지 그런 경제적인 것들, 또 건강에 대한 것들, 자녀 교육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강의 플랫폼인데요. 단희 TV라는 채널이 있고 그 단희 쌤께서 대표님으로 계시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플랫폼에다가 25살에 내 집 마련을 성공한 자녀 시점에서 듣는 자녀 경제 교육법이라는 강의를 런칭했고요. 요거는 저희 엄마께서 저를 가르쳐 주실 때 썼던 내용들을 다 집대성한 나름대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강의도 찍었다. 공부는 사실 이 모든 게 세상에 대한 공부죠. 그런데 정말 그냥 책을 읽고 시험을 치고 이런 공부를 의미하는 거고요. 데이터 아키텍처 준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인상 깊었던 일 중에 빠질 수 없죠. 등산이 있는데요. 서울에 있는 웬만한 산은 다 갔는데 북한산을 제가 아직 못 갔어요. 그래서 북한산은 아마 내년에 갈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한라산 갔다 왔고 아빠랑 정말 굳은 날씨에 굳은 날씨를 뚫고 올라갔더니 백록담이 하나도 안 보이는 정말 세상이 하얀 회색인 그런 등산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랬기 때문에 더 기억에 남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리산도 부장님 아들이랑 또 잘 갔다 왔죠. 그리고 필라테스 홈트 웨이트를 최소 주 3회는 했고요. 웬만하면 주 5회 운동했을 거예요. 제가 근데 필라테스가 진짜 키가 크나 봐요. 제가 건강검진 같은 거 하면 159점 몇 계속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160을 넘는 게 소원이었어요. 근데 필라테스를 하고 나서 160점 2인가 3인가? 그렇게 나와가지고 필라테스 계속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홈트는 늘 열심히 했었는데 이제 집에서 하기에는 무게가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필라테스 등록하면은 회원권 주는 이벤트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웨이트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활동으로는 세종 밴드 공연이라고 해놨는데 요거는 제 남자친구가 수능 국어 강사예요. 그래서 세종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 원장 선생님이 되게 독특하시고 똑똑하시다 해야겠지? 그래가지고 그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애기들 위해서 공연 한번 하시라 해가지고 우리 친하게 지내는 밴드 동아리 멤버들끼리 4명이서 드럼, 베이스, 남자친구 기타 치고 노래하고 저는 건반 치고 노래하고 이렇게 해서 밴드 공연을 했었는데 정말 재밌었습니다. 내년에도 하게 해주세요, 대표님. 하게 해주세요, 원장님. 학원은 원장님이니까. 원장님, 하게 해주세요. 뭐 많은 거라면 많은 거를 했을 수 있고 사실 저는 많이 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제가 어떤 것들이 좋았는지 어디에서 어떤 중요한 삶의 메시지들을 얻었는지 또 잘 사는 진리를 깨달았는지를 다음 영상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목표도 빠질 수 없겠죠? 내년 목표 영상도 곧 올릴 테니 기대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올해 기억에 남는 일들 그런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